진주대척광장이 준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원도심 활성화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도시공원과 지역 상권이 시너지를 내기 위한 방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진주시 상대동 옛 법원 위치에 방송통신대 신축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캠퍼스는 내년 8월 열린 공간으로 조성돼 시민에게 개방될 예정입니다. 남해군이 발익길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에 들어갑니다. 등산과 자전거, 요가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더하고 구간을 확장해 관광객 유입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대리운전 기사와 배달 노동자 등 이동 노동자를 위한 쉼터가 진주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소가 외진 곳에 있어 정작 이동 노동자가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동 지역의 자연과 사람을 주제로 찾아가는 도립미술관이 열립니다. 더위를 식혀줄 코믹한 연극까지 휴가철에 어울릴 서부경남 문화행사를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이달 말이면 준공 예정인 진주대척광장. 도시공원 조성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기대가 높습니다. 단순한 공원을 넘어 서울숲처럼 지역 상권과 시너지를 내는 공간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남경민 기자입니다. 무더위 열기를 잊게 만드는 시원한 물놀이. 울창한 나무를 그늘 삼아 평상에 누워 여유를 즐기기도 합니다. 시민들뿐만 아니라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명소가 된 서울숲입니다. 서울숲 오늘 처음 와봤는데 굉장히 되게 기분 전환도 되면서 약간 사람들 속에서 약간 이렇게 산책하는 게 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먼 과거엔 임금의 사냥터, 또 경마장이 있던 곳이었지만 뉴욕 센트럴 파크와 같은 도심 속 녹지를 목표로 지난 2005년 조성됐습니다. 41만 주가 넘는 수목이 테마별 정원에 자리 잡았고 곳곳에 체육시설과 피크닉 장소가 갖춰져 있으며 다양한 체험 힐링 프로그램들이 수시로 운영됩니다. 옛날 조선시대에는 국가에서 기르던 말 목장이 있었고요. 그래서 해방 후에는 경마장이 있었는데 1989년 과천으로 경마장을 옮겨가고요. 35만 평 정도 되는 도시공원이 도심 속에 조성된 시민들의 휴식 공간은 지역 상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실제 서울숲을 찾은 사람들은 인근 카페와 식당, 옷가게 등으로 자연스럽게 유입됩니다. 핫플레이스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성수동에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겁니다. 도심에 숲이 있다 보니까 산책하기도 좋고 분수 있어서 물놀이하기도 시원해서 자주 옵니다. 여기 빵집도 맛집들 많고 카페도 많고 햄버거 맛있는 데도 많아가지고 좋아합니다. 침체기를 맞은 진주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카드로 진주대척 광장이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외곽 신도심 개발과 인구 감소가 맞물리며 원도심에서 빠져나간 인구를 불러올 거점 시설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서울숲과 비교엔 한계가 있지만 진주대척 광장 역시 휴식 공간과 공연장, 주차장 등 다양한 시설이 갖춰진 도시공원 기능을 하게 될 예정. 이 장소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역사적 흔적을 기억하고 또 발현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풍경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다만 진주대척 광장과 원도심 연계까지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진주대척 광장에서 진주 지하도 상가나 로데오 거리 등 원도심 상권으로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선 줄곧 언급되어 온 주차난 해결과 지하도 상가 연결로 확보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보다시피 여기하고 연결도로가 없습니다. 여기가 진주시 중앙 지하도 상가입니다. 도자가 붙는다는 건 도로라는 얘기입니다.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결도로가 끊긴 상태입니다. 여기에 더해 비어있는 원도심 내 공실들을 활용해 원도심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들을 채워 넣는 작업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원도심이 사실은 이제 좀 작은 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딱 사람들이 거기를 즐기기 좋은 크기거든요. 그런 공간들이 지금 공실들이 많잖아요. 그 공실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올 하반기엔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갈 진주 대척광장. 원도심 활성화를 이끌 주춧돌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진주시가 2일 2024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진주성 행사를 앞두고 최종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차석호 부시장과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 관계자 등은 개막식 행사장 인파 안전관리와 안전요원 배치, 교통통제 계획, 폭염 대책 등을 점검했습니다. 한편 2024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진주성은 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진주성의 역사적 가치를 현대적인 미디어아트와 결합해 조명하는 관광 프로그램입니다. 노후화되고 협소한 건물로 이전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남지역대학.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신축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방통대 경남지역대학은 열린 캠퍼스로 조성돼 지역민들에게 개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상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역 혁신 청년센터로 리모델링돼 사용 중인 구 창원지검 진주지청 건물과 달리 지난해까지 간판도 군데군데 떨어진 채 관리가 안 되고 있었던 구 법원 건물. 이 건물이 말끔히 사라지고 기초공사가 한창입니다. 올해 상반기 철거공사를 마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남지역대학의 신축공사 현장입니다. 10년 전부터 경남지역대학에 저희가 환경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도로 저희들이 학생의 중심으로 당시에 이전 추진을 결성했습니다. 기재부와 교육부, 또 국회 본대에 수십 회 방문해서 오늘의 결과를 얻었고, 한국방통대의 13개 지역대학 가운데 가장 노후화된 캠퍼스였던 경남지역대학. 학습권 보장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캠퍼스를 옮기자는 이전 추진위가 만들어졌고, 부지 선정부터 승인 허가까지 우여곡절 끝에 2일 방통대 경남지역대학의 신축공사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남지역본부가 앞으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데, 우리 방송통신대학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예산 많이 확보해서 더욱더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 제2의 꿈을 펼 수 있도록 연면적 3,844제곱미터에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질 신축 건물. 약 11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강의실과 실습실, 유아방과 강당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캠퍼스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국립대학의 일종의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개발을 하려고. 진주시의 상대지구 도시재생 사업으로 주차변 추가 확보와 함께 주변 여건 개선도 함께 진행될 한국방통대의 경남지역대학 신축 캠퍼스. 기존의 노후시설을 뒤로하고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경남지역대학 신축 건물은 내년 8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선처럼 가늘고 긴 모양을 의미하는 단어 선형. 선형 관광자원은 걷기 여행길과 자전거길, 물길 등 선형으로 연결된 자원을 말하는데요. 최근 지자체마다 이런 선형 자원을 활용한 관광 코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해군도 발해길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발에 나섰습니다. 김동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푸른 바다 물목, 대나무를 엮어 만든 죽방염이 보이는 길. 남해군 지족항 인근 발해길 6번 코스입니다. 길은 인근 작은 마을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코스를 완주하면 해당 구간을 상징하는 죽방멸치 배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각 코스의 대표 특산물이나 관광지를 상품화해 발해길을 걷는 관광객들에게 선물하는 겁니다. 남해군 전 구역에 걸쳐진 발해길은 현재 총 25개, 256km 구간이 운영 중입니다. 남해 발해길은 대표적인 선형 관광 자원인데 실제 이용객의 만족도는 높습니다. 각 코스가 마을 구석구석으로 짜여져 지역을 알리는 데 효과적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바다를 품고 있는 지리적 이점도 극대화할 수 있어 전국적인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해운대는 아무래도 해수욕장 바로 다음에 이제 도심 속이고 한데, 여기는 뭔가 나무도 좀 많고 뭔가 도시랑 다르게 약간 조용한 느낌이 좀 있어서 되게 느낌이 다른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남해 다랭이 마을도 그 발해길 코스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한번 더 가보려고 해요. 다른 지자체들도 이 같은 선형 자원 관광화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이는 최근 젊은 층이 체험형 관광 상품을 선호하는 성향과 꼭 들어맞습니다.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관광 효과를 높일 수 있어 뛰어드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관광객 입장에서는 새로운 체험거리, 즐길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선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형 관광은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관광 자원, 즉 점들을 선으로 연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환경 파괴도 적고 투입되는 자본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해군은 최근 기존 운영되던 바랫길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내놨습니다. 남해관광문화재단과 함께 이른바 바랫길 3.0 초격차 사업 추진에 나선다는 겁니다. 기존 바랫길에 등산과 자전거, 노르딕 워킹, 요가 등 체험 프로그램까지 모두 융합한 무동력 액티비티 융복합 브랜드를 구축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기존 256km 바랫길 구간을 700km까지 확장시켜 초장거리 선형 자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걷기 여행길을 넘어서서 등산로, 자전거길, 그다음에 트레일러닝, 백패킹, 그다음에 다양한 웰니스 프로그램까지 다 같이 남해 바랫길로 브랜딩해서 서비스하게 됩니다. 다양한 무동력 액티비티를 다 융합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체류형 관광. 여기에 앵강다숲을 걷기 치유 테마 공원과 야간 관광 명소로 조성하는 것도 사업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관광객뿐 아니라 지역 주민도 해당 사업을 이끌어가는 주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실제 주민을 대상으로 한 노르딕 워킹 강사 자격증 프로그램은 만족도가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이 직접 사업에 참여해 지역성은 극대화할 수 있고 관광객은 이색적인 체험활동이 가능해 체류형 관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남해 바랫길 3.0 사업의 중요성은 앞으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남해군이 이달부터 12월까지 남해 힐링숲타운에서 전기 관람차를 시범 운영합니다. 매 시간 단위로 운영되는 관람차는 출발지인 남해 힐링숲타운 매표소에서 현장 접수한 뒤 탑승할 수 있습니다. 앞서 남해군과 서부지방산림청은 삼동면 내산 일원 국유림을 활용한 국민의 숲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전기 관람차는 전체 15km 구간 중 정비가 완료된 왕복 3.5km 구간에서 운영됩니다. 남해소방서가 이를 상주 은모래비치 해수욕장에서 휴가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이 늘며 순환사고 발생 위험 또한 높아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남해소방서는 피서객들에게 구조대원과 의무실 위치 확인, 음주 후 입수 금지,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을 당부했습니다. 또 깊은 곳이나 안전선박 입수 금지 또한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상주 은모래비치에서 시민수상 구조대를 운영하고 구급차 한 대를 근접 배치해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천시가 휴가철을 맞아 신수도에서 캠핑장과 쉼터 등 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가졌습니다. 이번 점검은 편익시설 안전점검과 폭염에 따른 단계별 대응 요령에 대한 매뉴얼을 중점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신수도는 섬 전체가 한려해상 국립공원 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면의 바다 조망으로 펼쳐진 약 8km에 달하는 해양 탐방로는 누구나 쉽게 2시간이면 일주가 가능합니다. 함양군 우호교류 방문단이 지난 1일 베트남 남짜미현을 방문해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진병영 함양군수와 이용권 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베트남 남짜미현의 쩐 유이융 현장, 레탄흥 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함양군과 베트남 남짜미현은 지난 2015년 우호교류 협약을 맺고 상호 방문 등을 진행해왔으며 이번 자매결연 협약을 통해 신뢰관계를 공고히 해 더욱 다양한 분야의 공동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폭염이 지속되면서 경남 지역 온열 질환자 수도 100명을 넘겼습니다. 특히 야외에서 보내야 하는 시간이 많은 이동 노동자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 마땅히 더위를 피해 휴식을 취할 만한 공간은 부족합니다. 정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주시 상대동에 자리 잡은 구평 남짓의 공간. 대리운전기사와 학습지 교사 등 이동 노동자를 위한 간이 쉼터입니다. 쉼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새벽 3시까지 운영됩니다.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정수기와 더위를 식힐 냉방 시설을 갖추고 있어 무더위를 피해 잠시나마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진주시는 불법 경작지로 사용되던 부지에 임시 주차장을 조성하고 내부에 노동자 쉼터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서비스의 발달로 이동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고 이동이 잦은 업무의 특성상 휴식 시간이 불규칙적이고 휴식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동 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2023년 3월 서부 경남 최초로 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쉼터는 무더위에 지친 노동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동 노동자 쉼터를 운영하는 곳은 서부 경남 6개 시군에서는 진주시가 유일하고 그것도 단 한 곳에 그치다 보니 시간과 장소가 맞아떨어져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덥거나 추울 때는 그냥 몸으로 그냥 부딪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 3호종점이라든가 뭐 이렇게 평거동을 가게 되면 콜이 있는 데서 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주시는 개선 방안을 찾아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향후 타 지역 설치 수요나 이용자들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운영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경남 지역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종사자는 2만 9천 명, 집계되지 않은 이동 노동자까지 포함하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폭염에 노출된 채 일하고 있는 이동 노동자들의 안전과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선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별도의 예산 편성이 어렵다면 공공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CS 정성입니다. 지난 1일 저녁 8시 15분쯤 진주시 대곡면 한 밭에서 80대 여성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체온 측정 결과 열사병은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2일 낮 12시 11분쯤 사천의 한 석재 생산업체 인근에서 SUV 차량이 4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60대 남성 A씨가 사망했고 운전자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습니다. 두 사람은 해당 공장 임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하동 지역의 자연과 사람 사는 모습 등을 주제로 한 경남도립미술관 소장품전이 열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극단 현장의 레퍼토리 공연도 준비가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서부 경남 문화가 일정을 하준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새하얀 한지 위를 뒤덮고 있는 강줄기와 산맥. 가까이서 보니 최참판 댁과 동정호, 패러글라이딩하는 모습 등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김옥 작가의 작품 지리산 하동 평사리입니다. 진주에서 하동으로 기촌해 작품 활동 중인 박현호 작가의 풍경화부터 산의 다양한 모습들을 색채감 있게 담아낸 이희중 작가의 첩첩산중까지 모두 하동과 산, 사람을 주제로 한 경남도립미술관 소장작인데 작품들 사이의 빈 공간은 지리산을 배경으로 한 문학작품 속 구절로 채워져 감상의 깊이감을 더해줍니다. 이번 전시는 산을 주제로 기획이 되었으며 그림 작품 사이사이에 산을 배경으로 하는 다양한 소설들의 문구를 접목을 하여서 하동에 대해서 그리고 지리산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실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2024 찾아가는 도립미술관, 산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오는 25일까지 하동문화예술회관 아트갤러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극단 현장인 힐링 코믹 연극 3분의 미학으로 하동을 찾아옵니다. 3분이라는 짧은 시간을 정복하면 삶 전체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믿는 청춘들. 시간에 쫓기며 살아가는 주인공들을 통해 무한 경쟁을 부추기는 현대사회에 심오한 물음을 던집니다. 공연은 오는 22일과 23일 저녁 7시 30분 하동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무료로 열립니다. 흙과 백, 무채색을 주로 사용해 그려진 작품 한 점. 흐린 하늘에서 내리는 비 또는 오래된 건물의 외벽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다른 작품들도 대체로 구체적인 형태보단 추상성이 강조된 모습인데 사계절의 색감이 뒤섞인 산맥이나 꽃망울이 터져나오는 순간 등을 떠올리게 합니다.
감상자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노주영 개인전 일기 비하인드 스토리. 진주 페레그리노 갤러리에서 오는 11일까지 이어집니다. 문화가 소식 하주입니다. 주말 날씨 전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오후에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비가 오더라도 한낮 최고 기온은 35도까지 올라 고온 다습한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외출하실 일 있으면 우산 챙겨보시는 게 좋겠고 실내에서는 냉방 조절 잘하셔서 쾌적한 온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종일 맑고 구름 많은 가운데 진주와 하동, 함양에는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모두 26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34도에서 36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서울과 세종은 오전에 흐린 하늘 보이다 오후부터 맑아지겠고 광주와 부산은 오후 한때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7도, 광주 26도로 출발하겠고 부산의 한낮 최고 기온은 33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종일 청명한 하늘 펼쳐지겠는데요. 물결과 바람도 모두 잔잔하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6물, 만조 시각은 밤 9시 2분, 간조 시각은 오후 2시 22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토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조금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2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와 삼천포를 오가는 배는 토요일 휴항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도 오후에는 소나기 소식이 있으니까요. 당분간 외출하실 때 휴대용 우산 하나씩 챙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요일부터는 다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계속해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되니 온열 질환이나 고온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